솔직히 말하면 그 일은 언제나 떠올랐고 어떤 날은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건 결국 계속 그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남편이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이가 리모컨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고 냉장고 모터가 우문거리는 소리도 평소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확히 그 순간에 4년 전 그날 오후가 다시 떠올랐어요. 아무런 전조도 없이 기억이라는 게 원래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2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 차였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시댁 어른들도 좋은 분들이셨고 주변에서는 잘 만났다고들 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부족할 게 없었고 남편은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었고 무엇이든 내 의견을 물어봤고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며느리 건강을 먼저 물었고 명절에 일찍 내려오라는 말씀 대신 푹 쉬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쁜 점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행복해야 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친정 엄마 앞에서, 남편 앞에서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면 자꾸 무언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깨가 좁거나 기장이 긴 건 아닌데 어딘가 불편한 옷 말이에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3년이 지나도 그 느낌은 여전했고 오히려 점점 더 정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없으면 나 자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나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거실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조금 불어왔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나는 수건을 접다가 소파에 잠깐 앉았고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는 시간이 갑자기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느려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먼저 알아차렸어요. 머리보다 먼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만났던 그리고 헤어진 뒤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어요. 진동음이 테이블 위에서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던 소리들이 갑자기 또렷해졌어요. 냉장고 모터 소리, 베란다 쪽에서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고 그 선명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나는 전화기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받을 수 있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았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판단이었겠죠. 전화가 울리는 동안 이상하게도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 들고 오는 과일 바구니 같은 것들, 시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밑반찬 택배, 주말 아침 침대에서 늦잠 자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일상. 그런 것들이 떠올랐고 동시에 그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 전화를 받으면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것 같았습니다. 나쁜 쪽으로 변할지 좋은 쪽으로 변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태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손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가 폈고 목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47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봤어요. 아직 울리고 있었어요.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3시 47분. 1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훨씬 긴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람과 헤어진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이유가 진짜 이유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안정된 생활, 예측 가능한 미래, 그런 것들을 원했어요. 그 사람은 그런 걸 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안정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나를 흔들었거든요.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그 흔들림이 싫었어요. 아니, 무서웠어요.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나도 연락하지 않았고 서로의 번호를 지우지는 않았지만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공통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 가끔 우리가 함께 갔던 곳에 혼자 간다는 것, 가리고 나를 그리워한다는 것.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흔들리면서도 그 흔들림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은 우리가 자주 가던 작은 카페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요. 그 카페는 남산 근처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갈 일이 생겼어요. 지나가면서 카페 쪽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있다면 그건 우연인 거니까, 내 잘못은 아닌 거니까. 그런 비겁한 생각을 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고 몇 초간 망설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때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만났어도 아무 일 없었을지도 몰라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안녕하고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멈췄어요. 부재중 전화로 남았겠죠. 나는 전화기를 그대로 테이블 위에 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햇살은 여전히 거실을 비추고 있었고, 빨래는 아직 개어지지 않은 채 바구니에 담겨 있었고, 냉장고는 계속 웅웅거렸습니다. 너무 평화로웠어요. 그 평화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일어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3시 52분이었어요. 5분이 지난 거였어요. 그 5분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숨을 내쉬는 게 의식되었어요.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고 숨 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숨을 내쉴 때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잠깐 생각했어요. 전화가 왔다고 옛날에 만났던 사람한테서.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뭐라고 할까? 아마 별거 아니라고 하겠죠. 괜찮다고,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남편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질투하거나 의심하는 타입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하면 그 전화가 진짜가 되는 것 같았어요. 말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도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람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문자도 카카오톡도 아무것도요. 나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면서도 왜 확인하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전화를 안 받은 건 나잖아요. 연락이 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확인하는 걸까요? 이상한 건 연락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 안심하면서도 동시에 서운했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받지 않은 건 나인데 다시 걸지 않은 건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비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겁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아니, 비슷한 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화가 온 건 그때 한 번뿐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순간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몇 달 뒤였어요. 공통 친구의 결혼식에 갔는데 그 사람도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 알았어요. 안 갈까 잠깐 생각했어요. 아프다고 할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할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 자신이 더 한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결혼식장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 멀리서요.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고 예식이 끝나자마자 먼저 나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다가왔으면 어쨌을까? 말을 걸었으면 어쨌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1년쯤 뒤였어요. SNS에서 그 사람의 계정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을 닫았어요. 그때는 두려움보다 피로가 먼저였어요. 또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건가? 그냥 지쳤어요. 네 번째는 작년이에요. 그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통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때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잘 됐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체념 같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전에 무언가 끝났던 걸까요? 그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보이는 것들이요. 나는 왜 그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 내가 선택한 결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흔들릴까봐 두려운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나는 답을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정말 행복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될 것 같았어요. 만약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정말로 끝났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어느 쪽이든 나는 뭔가를 확인하게 될 거였어요. 그 확인이 무서웠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행복해야 할 이유가 충분할 때는요. 나는 행복해야 했어요.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건 내 잘못 같았어요. 무언가 부족한 건 내 쪽이니까 그걸 고쳐야 하는 것도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런데 노력한다고 해서 감정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었을까요?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때 전화를 받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더 불행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가끔은 받지 않은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받았으면 아마 만났을 거예요.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 지금의 내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전히요. 그런데 그게 그 선택 때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삶이라는 게.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받았어야 했나 생각해요. 적어도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들어봤어야 했나? 그 사람도 나처럼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텐데. 그걸 외면한 게 너무 잔인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날이 떠올랐어요. 4년 전 그 목요일 오후가요.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나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빗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때 만약 지금 전화가 온다면 나는 받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물론 이제 전화는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결혼했고 나도 여전히 결혼한 상태고 서로의 삶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문득 그랬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불렀어요. 커피 마실 거냐고. 나는 마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이 건네준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어요. 그게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그 선택을 잘한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모를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건 알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선택한 거고 그 선택 안에서 살아가는 것 뿐인지도 몰라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다가 오후에 그칠 것 같다고 했어요. 나는 그렇겠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